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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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동에 종종 장이 열리거든요. 그럼 제가 또 가서 또 싹 삽니다. 쇼핑을 싹 하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장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장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선보일 곳인데요. 코너인데요. 제목은 이름하여 생생경제 가판대입니다. 가치를 판매하는 기업을 소개하는 장인데요. 봄처럼 정말 새롭게 온 코너입니다. 어떤 코너인지 또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안내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사회적 가치연구원 나석권 원장 나오셨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석권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최승주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사회의 가치를 판매하는 기업을 소개하는 장, 생생경제 가판대인데 일단 코너에 대한 소개를 이 두 분이 좀 잘 해주실 겁니다. 먼저 2018년 4월 사회적 가치연구원이 새롭게 출발했고 우리 나석권 원장님께서 수장으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 연구원 뭐 하는 곳입니까, 원장님? 예. 말것 그대로 저희는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연구원은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측정해서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전문 연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예.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도 있고 저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가치를 이어가는 게 그런 적절한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렇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곳이 사회적 가치 연구원입니다. 네. 독창성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이런 연구원은 없었다 하셨는데 예. 특이점. 네, 독창점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실 텐데요. 글로벌리 이런 식의 어떤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연구소들이 꽤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독창성이 좀 있다는 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정이라는 것 자체부터 약간 좀 틀릴 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우리 방금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전적 또는 비금적인 적까지 해서 그래서 어떻게 효과를 주는가를 고민하면서 사회 문제 확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독창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이제 SK가 함께하고 있는 네. 건데 SK가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 이걸 SPC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동참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형태로 이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고 계시는 건데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사회 경제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산술급수, 기하급수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 아프지만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어떤 거냐 그러면 사회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를 푸는 솔루션, 해법은 증가는 되긴 되죠. 기술 발달을 통해서. 하지만 그 해법은 기하급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술급수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해법이 문제를 못 쫓아가는군요. 그렇죠. 예. 네네. 해법이 이제 문제를 못 쫓아가는 문제 생겼는데 누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류를 위해서도. 근데 사회 문제 해결사가 누가 있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사회 문제를 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게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아무리 영리 목적을 위해서 업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데 주 목적이라면 사회적 기업은 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푸는 게 1차 목적이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2차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다 보니까
커지는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대부분의 영리적 기업들도 사회적 기업들의 그 노하우를 자기 비즈니스 모델에 체화시킨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문제에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 그 간격이 줄어들 수 있을 그렇겠죠. 것이다라고 착안을 해서 나온 게 바로 사회 성과 인센티브. 영어로는 이제 소셜 프로그레스가 생기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2015년에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는 5년이 지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222개의 기업들을 SPC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걸 저희는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측정해 본 결과 사회 성과가 5년간 한 1,700억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게 아주 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기법으로는 측정을 했고요. 측정한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K그룹을 통해서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총 지금까지 지급했던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무려 339억이 되겠습니다. 꽤 많은 돈을 그렇군요.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서 이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풀면서 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제도가 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사로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 업으로 하는 기업이 필요하다. 그럼 그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면 문제 해결도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이 잘하는 기업의 모델을 기존 기업에 또 착용하면 더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이 일을 지금 SK가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최승주 교수님. 네. 이제 경제학자로서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기업의 이런 움직임, 사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당연한 곳인데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기업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반 기업의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다. 일종의 시장 실패를 저희가 보고요. 또 정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해서 하기에는 몸이 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정부의 실패도 있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될 텐데 이거를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해준다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 혹은 정부의 실패를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해결책으로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면서도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건데 네. 이 일을 대기업이 이제 돕는 거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이 새로운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일정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야만이 이게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지속 가능할 텐데 네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정부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SK와 같은 대기업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대기업들이 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고 그게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선진국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선진국에서 사실은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가령 세계에 이름 있는 재단들이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하는 유형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쇼카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전 세계에서 어떤 그 사회의 임팩트가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회적 기업가들, 개인들을 지원해주는 개인 지원. 개인을 해주는 아쇼카 펠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콜 재단 유형이 있는데 이 스콜 재단 유형은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규모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합재단의 유형이 있는데 이 수합재단의 유형은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그런 그것도 유형인데 중요하네요. 그것도 중요하죠. 지금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프로젝트는 사실은 금전적 지원도 하고 비금전적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사회가치에 연동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회가치를 만들어내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그러한 차별점이 있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시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를 내면 더 지원해 주는데 그 성과가 사회적 가치를 더 배가해서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게 성과네요. 자, 앞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나석권 원장님께서 이 SPC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한 성과가 무려 1,682억 원이라고 하셨고 참여한 기업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339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100여 개 기업 정도 되죠? 200여 개, 200여 개. 예. 저희가 이 가판대 코너를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 예. 기업들 쫙 제가 또 올려놓고 자랑을 또 쫙 하려고 제가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맛보기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 좀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0개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222개 기업이 현재 있는데요. 이 모두 다가 정말 어떤 멋진 개그가에 보게 되는 아주 기암괴석과 같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네.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기업이라 고르긴 참 힘든데 제가 조금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사회 문제를 보다 좀 새롭게 푸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테크 기반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가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우리가 먹고 버리는 커피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커피박은 다 먹고 버리고 마는데 네. 그걸 재활용을 해서 다른 어떤 농업 부산물 퇴비를 만드는 거죠. 이 퇴비를 만들면 활동을 통해서 네. CO2 배출을 감축을 해서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는데 영업으로 이렇게 성공시킨 이제 4EN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4EN 환경을 위한 이런 뜻이죠. 4EN 기업.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버려지는 농업 커피박을 재활용해서 탄소 배출권까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술과 생각이 잘 결합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바닷가에 가시게 되면 이제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가사리라고 그럽니다. 네네. 불가사리는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는 이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데 다 바다 거기서는 다 버리고 마는데 그걸 다 수거해서 불가사리가 흡착성이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겨울날 눈이 있을 때 제설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사리를 활용을 해서 제설제를 만들어서 그 제설제를 눈이 많은 카나다에 스웨덴에 파는 이런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스타스테크라는 저희 네. 자랑스러운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처럼 사람의 지성이 모여서 사회 문제를 좀 더 창조적으로 푸는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어떤 애정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플러스해서 우리 사회에 마이너스를 채우는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코너가 기대되는 건 사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사회적 문제 뭐라도 내가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또 좋은 기업, 사회적 기업 만들면 그게 또 우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가판대라는 코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수님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사회적 기업을 사용할 때는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적 가치만으로 사회적 기업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좀 많이 활용하고 제품을 많이 사기 위해서 좀 어떤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단지 선의에 의해서만 그 어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한테도 경제적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도 좋고 어떤 가성비도 있지만 그런데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특별히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려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불 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 기업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가치를 잘 측정해서 국민들한테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돼지 감자차예요. 근데 이게 몸이 아픈 분들이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선물할 때 이제 이런 가치를 가진 기업을 선택해서 제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물론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좋은 마음 갖고 만드는 분들이 뭐 속이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이용한다면 좀 그런 역할을 우리 가판대 코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치를 판매하는 기업을 소개하는 장이 생생경제 가판대. 우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수장님으로서 우리 나석권 원장님 어떤 코너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취자들이 이 코너 들으면서 좀 이런 거 느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연구원은 이제 기업에 속해 있는 연구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 해결도 그냥 좋은 거니까 따라 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성 발언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기업의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측정의 방법으로 그 어렵다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어쨌든 인텐저블한 것을 텐저블한 것으로 측정을 해서 서로 다 그 숫자로 알게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든 인센티브로 연결을 해서 모든 기업들이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성 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풀어가는 사회 문제의 해결 방법 측정으로 시작하고 인센티브 연결하는 이 SP 시스템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기업도 아시고 저희의 해법도 많이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소개하는 기업은 믿으셔도 된다.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청 까다롭게 기준을 세워서 측정하고 소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자, 경제학자로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코너에 거는 기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가판대를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YTN의 가판대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홍보가 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의 모델이 무엇인지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한 영향력. 아우, 듣기만 해도 봄처럼 설레네요. 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이 생생경제 가판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코너 소개하러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최승주 교수님, 사회가치연구원 나석권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